울산 교육감 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달 28일 이성걸 예비후보의 갑작스런 전격 사퇴로 이번 울산 교육감 선거는 3파전으로 재편됐는데요. 예비후보자들이 일찌감치 출마 이유와 선거 공약을 내놓으면서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백전삼 진행을 맡은 이태인입니다. 4월 5일 보궐선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울산 CBS 주간 울산 교육감 후보자 대담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천창수 예비후보자 먼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울산 교육감에 도전하고 계시는 천창수 예비후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이제 소개와 출마의 변 각각 한마디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BS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4월 5일에 실시되는 울산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 천창수입니다. 반갑다는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 김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1983년도 꼭 40년 전입니다. 그때 현대중전기에 입사하면서 처음 울산에 살게 되었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쭉 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결혼도 하고 또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은 저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출마하게 된 것은 노키 교육감이 시민 여러분들의 사랑과 지지를 많이 받았는데 작년 12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울산 교육이 혹시나 과거의 부패와 비리의 그런 역사 속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많은 분들이 저를 꼭 교육감에 당선되길 바라면서 초대해 주셔가지고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 출마의 변을 한번 들어보았고요. 4월 5일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정말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창 선거 유세 중에 있으실 텐데요. 최근에 많이 이제 고단하고 힘드실 텐데 요즘의 심정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조금 절박한 네. 심정, 네. 꼭 이겨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저를 초대해 주셨는데 한 1,000여 분이 넘습니다. 네. 그분들의 뜻을 또 이어가야 한다는, 또 이루어줘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거리 인사 시작하고 그 속에서 시민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있고 또 지지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뜻이 노키 교육감의 교육 정책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뜻을 알고 그걸 받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예비 후보에서 본 후보 등록이 곧 진행이 될 텐데 그때도 힘내서 울산 교육들을 위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수렴해 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후보자께서 내세우는 핵심적인 공약 한 가지씩 좀 꼽아 본다면 좀 각각 뭐가 있는지 청취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올바른 배움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닥치든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인데 네. 이것이 학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의 첫 번째 제 1호 공약은 통합 맞춤형 학습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네. 좀 약간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네요. 어렵지만은 네. 이 맞춤형이라는 용어에 초점 맞춰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초등 학생들이 이제 발달 단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배워야 될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 때는 한글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문맥을 이해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죠. 문해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 문해력을 좀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하고 그게 이제 맞춤이 되겠는데요. 그다음에 3학년 때는 이제 영어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때는 또 영어에서 뒤처지지 않게
영어를 이제 집중적으로 기초를 같이 닦아주는 그런 교육 과정. 그리고 뭐 중학교 1학년 되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초등학교 맞죠. 수준하고 맞습니다. 중학교 수준이 이제 완전히 교육 과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전환기에 맞는 또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여기는 맞춤이 할 수 있는데 한 발 더 나가가지고 만일 이런 과정 속에서 또 뒤처질 학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학생들은 또 개인별로 또 맞춤형으로 지도하게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규 수업 시간에 그 교사를 2명 투입하는 겁니다. 정규 네. 교사는 수업을 진행하고 또 보조 교사는 좀 뒤처진 학생을 옆에서 이제 따라갈 수 있게끔 보조해주는 지도해주는 그런 1수업 2교사제가 있고요. 네. 또 그래도 또 부족하다 그러면 방과 후에 1대1 보충 수업이라든가 좀 소수의 인원을 모아가지고 집중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보충 수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또 통합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약간 좀 어렵긴 하겠지만 통합하면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궁금할 수 있는데 그렇죠. 학생들이 그 배움의 그 창의 요인이 하나가 아닙니다. 맞아요, 어떤 학생은 맞습니다. 뭐 약간 이제 그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힘들 수가 있고 어떤 학생은 가정적인 요인 때문에 공부에 집중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런 이제 학습, 심리, 정서 이런 측면을 다 통합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학생이 오직 배움에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겠다. 이게 통합 맞춤형 학습 지원 체계 저의 1호 공약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제가 어쨌든 이제 7차 교육 과정을 수혜를 했었고 네, 그다음에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여러 가지 느꼈던 문제점들이 조금씩은 있었어요. 이런 네, 그 단계에 맞는 교육이 이 당사자들 학생들에게 맞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실 저 때는 이게 참 많이 부족했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후보자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이 통합 교육이 정말 잘 이루어진다면은 이제 저와 같은 피해자 아닌 피해자가 안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또 다음 질문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교육감 선거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조금 이제 부족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여러 이유상 교육감 선거 자체가 그 정치와는 조금 별개로 진행되는 사안이다 보니 네. 그런 것 같은데 후보자께서는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그린스를 나가 보면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만나게 되는데 네. 어르신들은 나는 자녀 다 키웠다, 학교 다 끝났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왜 그 투표하느냐 그런 음. 질문도 하십니다. 네. 또 어떤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들이 없으니까 상당히 무관심하고 네. 명함을 이렇게 나눠줘도 외면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육은 미래 역량을 갖추고 또 우리의 미래 세계를 우리 미래 사회를 구성하고 꾸려갈 그렇죠. 미래 세대를 키우는 과정입니다. 맞죠. 우리나라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그렇죠. 역량도 거죠. 키우고 네. 그 친구들이 그 학생들이 자라서 사회에 나가서 우리 미래 세대를 형성해야 되고 그 세대가 우리 사회를 만들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도 그 세대가 주역이 됐을 때 그 사회 속에서 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 사회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나와는 상관없다.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살아가야 될 미래 사회를 만드는 세대를 교육하는 것이다. 그 속에서 내가 어떤 혜택을 가질지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살게 될지 좀 관심을 가지고 교육감 후보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투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취재를 해보니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천창수 후보는 청렴에 대한 강박이 엄청나다. 이 원리주의자도 이런 원리주의자가 없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네.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우리 참 노키 교육감도 청렴에 관해서는 이제 배우자를 믿고 네. 안심하고 정책을 집행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렇죠. 내조가 중요하듯이. 네. 첫째는 제가 40년 동안 울산에 살았거든요. 네. 울산에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네네. 지금 많고 딴 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딴 데 살 수가 없는데 만일 부패와 비리에 연루돼 가지고 특히 이제 교육감이 저희 배우자이긴 하지만 노키 교육감이 그런 사건에 휘말린다 그러면 정말 낯을 들고 이 울산 살 수가 없다. 맞습니다. 그런 다짐을 교육감 시작하면서 5년 전부터 같이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큰일에 휘말려서 안 되고 네. 울산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 네. 그런 그 이야기를 또 다짐을 했고요. 좀 에피소드 하나 좀 말씀드리면 네, 좋습니다. 노키 교육감 시절에 네. 제가 해외 탐방을 갈 수 있는 네. 객관적인 기준을 자기가 갖게 됐습니다. 아, 네네네. 신청만 하면 무조건 뭐 객관적 기준상 연수를, 1순위로 네. 영순위로 이제 해외 탐방을 갈 수 있게 됐는데 제가 그걸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 주위에서는 왜 신청하지 않느냐. 네. 이거는 남들이 뭐라고 할 얘기가 아니다. 네. 이미 객관적인 조건이 다 되는데 하지만 공직자의 배우자는 좀 달라야 된다. 아,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다. 네. 혹시나 특혜가 아니냐. 네. 그래서 보통 사람들보다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행동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수가 아닌 이제 복수의 여러 교육감들이 좀 이제 좀 부정적인 문제들이 많이 반복이 됐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좀 반복된 데에는 좀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냐. 교육 행정이 아무래도 시행정과는 다르고 아무래도 지켜보는 이들이 조금은 좀 적을 수도 있다는 그런 시선도 있는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이제 악패 시비 과거에는 되풀이 됐었는지 좀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한 19년 동안 그 일선에서 교육 현장에서 교사로서 근무하면서 보니까 네. 구조적인 문제라 그러면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공무원 사회니까 네. 좀 상명하복의 그런 그 문화이기도 하고 또 그게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이게 또 교육사 그 상명하복이니까 교육상 문제하고 교육상의 그 부패와 비리에 대한 자세하고 네. 딱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상이 이제 그런 부패에 이제 그 마음을 두고 네. 들어가기 시작하면 밑에서는 거기에 협조하고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기는 피하고 싶지만은 위에서 지시가 떨어지면 이행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조직 사회의 문화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조직 사회라는 이 수직적인 구조상 어쩔 수 없이 동조 아닌 동조를 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여러 해 네. 반복이 되었고 그것들이 어쨌든 노키 교육감이 들어서면서 정말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뭐 안 좋았던 과거는 뒤로 하고 이제 또 다시 새로운 교육 행정이 네. 나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이제 그 부연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네. 다행히 노키 교육감이 좀 모범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또 내부 감시를 잘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것도 많이 보완을 하고 네. 그래서 공무원 특히 교직원들 같은 경우에 교육청의 교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그 자부심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이런 자부심을 가진 게 또 저한테도 저도 그 속에서 같이 자부심을 느꼈기 때문에 네. 이 청렴에 대한 의지가 정말 높고 앞으로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해외 연수까지 포기하고 정말 후보자 당직자의 가족답게 여러 가지를 해오셨는데 앞서 저희가 후보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후보자의 별명이 이 감시자, 원리주의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천차수 후보자는 좀 어떤 별명으로 불리시길 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원리자 또는 감시자, 감시주의자. 원리주의자, 네. 감시자 이런 별명도 좀 좋긴 하지만 네. 좀 너무 딱딱하다는 맞아요, 느낌이 너무 들고 딱딱하죠. 전 사실 다른 사람들이 불러주는 친구들이 불러주는 또 후배 교사들이 불러주는 좋은 별명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어떤 거죠? 알려주시죠. 영원한 청년, 영원한 천창수다 청년. 이렇게 영원한 청년이다. 네. 요건 아마 제가 좀 그 학생들하고 소통을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스킨십이 좋으셨구나. 학생들의 뭐 스킨십보다는
학생들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잘 들어주고 네. 하여튼 불편함을 호소하면 네. 뭐 해결해 주지는 못해도 네. 같이 공감해주고 중요하죠. 네, 들어주고 하고 또 젊은 교사들이 또 접근하기 좋은 교사, 네. 또 말 붙이기 좋은 교사 네. 가서 이야기하면 그냥 들어주는 교사, 중요하죠. 선배 교사 네. 뭐 이런 이미지 때문에 좀 젊다 이런 이미지도 있고 또 제가 좀 뭔가 자꾸 새로운 것을 해보려고 하고 네. 또 연구하고 뭐 시도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을 주위에서 보면서 청년이다. 나이는 들었지만 네. 영원한 청년이다. 아. 그런 별명 붙여줬는데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영원한 청년. 이거를 조금 더 함축적인 의미로 좀 다양한 시민분들께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한번 좀 만들어 보시는 것도 캠프 차원에서는 좋으실 것 같네요. 네, 제가 오늘 가서 네. 한번 이런 인터뷰를 했다. 네.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보자가 내놓은 공약과 관련해서 이제 다른 후보자 공약과 비교해 본다면은 좀 어떤 부분에서 내 공약이 좀 더 낫다라고 조금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아까 이제 1호 공약에서 통합 맞춤형 학습 지원 체계 설명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그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배움 속도가 많이 다르거든요. 맞죠. 성격이 다르듯이 다 네. 다르거든요. 그 너무 지금까지는 너무 과거의 교육은 뭐 정보 지식 위주로 일조 전달하고 뭐 뒤치는 학생들은 그냥 뭐 버려두고 뭐 가는 식이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이제 공약 1호 공약인데 네. 다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서열식 경쟁 체제를 많이 도입해가지고 네. 뭐 학습 능력을 키우겠다. 음. 이럴 경우에는 아마 조금 배움 속도가 느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기간 없이 네. 결손이 누적되면서 학습을 포기하고 배움을 네. 포기하는 학생이 많아지지 않을까 네. 그런 걱정이 되는데요. 네. 지금 우리 사회가 또 저출생 시대 아닙니까? 네, 심각하죠. 그 시대에 또 한 명 한 명이 또 고귀한 존재이고 그걸 떠나서라도 인간은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그렇죠. 존엄한 존재인데 네. 한 명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공약이 그런 점에서는 기초학력을 튼튼하게 해주는 또 맞춤형 교육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저희가 이제 후보자와 관련된 내용들을 취재해 보면서 후보자의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요. 천창수 후보자를 지지하는 정말 각계각층의 시민들께서 응원하는 영상을 볼 수 있었는데 이 지지하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제가 그전에 후보자께서 놓치고 있던 부분도 있었을 텐데요.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 수업을 열심히 했지만 네. 학생들이 그 반응을 보고는 과연 얘들이 그 미래의 사회에 나가서 어떤 생활을 할까 좀 궁금했는데 네. 많은 제자들이 지 영상을 찍어주면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수업에서 작은 긍정 영향을 받아가지고 네. 좀 당당하게 살고 있다. 네네. 또는 사회를 보는 시각이 넓어졌다. 참 넓어졌다. 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참 기쁨을 많이 보람을 많이 느꼈고요. 또 학부모나 또 동료 교사들이 지지한 영상을 보면서는 울산 교육을 좀 더 한 발 더 높여야 되겠다. 네. 더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결의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요. 왜 다른 후보들이 아닌 천창수 후보가 교육감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저는 지금 출마하고 있는 세 후보 중에서 유일한 교사 출신입니다. 그렇네요. 이게 최대의 강점이고 네. 그래서 현장을 잘 안다. 우리 교육의 문제점이라든가 나가야 될 방향을 잘 알고 있다. 거기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교사 생활을 하면서 교과서에만 매몰된 게 아니고 네. 특히 제가 관심을 가졌던 덴마크라든가 핀란드, 네.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교육에 대해서 네. 직접 뭐 사비를 들여가지고 네. 그 현장 탐방도 가고 거기 가서 간담회도 많이 해봤고 거기에 대한 책도 많이 읽고 연구한 그런
북유럽 교육복지연구회 회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 연구 역량을 좀 갖고 있고요. 정책 역량 갖고 있고 또 전국 사회교사 모임을 또 회장을 하면서 네. 전국의 사회교사들이 수업 속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업 사례를 연구하고 발표도 하고 그런 경력들이 상당히 제가 꼭 돼야 될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리해 보자면은 이제 현장에도 맞지만 그 이후에 이제 연구와 다양한 사례 탐방을 통해서 이런 행정적인 부분까지 갖추어 네. 놓으셨다고 정리가 될 것 네. 같습니다. 자신합니다. 네. 벌써 방송 시간이 끝나가는데 시간이 좀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는데 마지막으로 유권자들, 청취자분들, 울산 시민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울산 시민 여러분, 노키 교육감이 울산 교육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울산 교육은 시민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 그런 교육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육을 만드는데 노키 교육감의 수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너지는 것은 또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무너지는 것을 막고 더 이어가고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공교육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현장을 잘 아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우리 울산교육이 대한민국 공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서로 존중하면서 행복하게 교육하는 학교 현장을 만들겠습니다. 4월 5일 식목일에 저를 꼭 뽑아서 교육청에 심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교육감 예비 후보자 천창수 후보였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